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잊으려고 수년의 세월을 애쓰며 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기억을 지우려 하면 할수록 그 기억은 오히려 더 강해질 뿐입니다. 트라우마를 잊으려 하는 것은 마치 배꼽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과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결국 고통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고통은 당신을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만 과거는 유령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배신, 학대, 상실, 수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과거의 순간에 갇혀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파합니다.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행동을 통제해버립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 애쓰는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주는 500년이 넘은 일본의 철학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진 틈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 틈을 황금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도교의 철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억지로 치유하려 하지 마세요. 물이 바위를 감싸며 흐르듯 자연스럽게 치유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저는 지금 킨츠기와 무이라는 두 가지 동양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변형시켜 더 이상 그 고통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흔히 듣는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라거나 지난 일은 잊어버리라는 조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법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당신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도 하지 말고 트라우마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깨진 틈이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든 혹은 지금 어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든 언제나 새로운 내일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고통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희 채널에서 나눈 이야기를 삶에 적용해 자신의 고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많은 분들의 댓글을 받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으며 이 콘텐츠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행복함을 느낍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의 주제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 주신 여러 구독자분들의 댓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바치는 제 마음입니다. 항상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1장, 그녀가 무너져 내린 날. 오늘 저는 아이코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코는 34살이었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건축가라는 안정적인 직업, 아름다운 아파트, 곁을 지켜주는 친구들까지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아이코의 마음속은 이미 12년 전부터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22살 때 그녀는 생애 첫사랑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4년간의 연애, 결혼 계획, 함께 그린 미래가 단 한순간에 무너졌죠. 어느 토요일, 그녀는 그가 이미 몇 달 전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이코가 느낀 고통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바보 같았다는 뼈저린 자각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잊으려고 발버둥 쳤죠. 사진을 모두 지우고 연락처와 소셜미디어를 모조리 차단했습니다. 그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는 무조건 피했습니다. 과거의 페이지를 억지로 넘기려 애썼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밖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죠. 하지만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과거가 튀어나왔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노래, 익숙한 냄새,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통, 분노, 수치심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3번의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아이코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에 모든 것에서 배신의 징조를 찾으려 했습니다. 뒤집혀 있는 휴대폰, 답장 없는 메시지, 10분의 지각조차 그녀에게는 의심스럽고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그만 잊어버려. 벌써 오래전 일이잖아. 과거는 과거에 묻어둬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코도 노력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노력했죠. 하지만 내 몸 안에 살아 숨쉬는 무언가를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배신을 당한 지 12년이 지난 34살에도 아이코는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열린 상처로 말입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녀 스스로 그 사실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는 자신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했습니다. 500년 전에 깨졌지만 오늘날까지 존재하며 온전했을 때보다 오히려 깨진 지금 더 비싼 가치를 지닌다는 일본의 어느 찻잔에 대해 읽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2장 황금 찻잔. 어느 일요일 오후 그녀는 특별히 무언가를 찾을 생각도 없이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표지에 찻잔 사진이 있는 책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으로 채워진 금이 간 도자기 찻잔이었죠. 제목은 킨츠기, 황금으로 치유하는 예술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책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단숨에 서문을 읽어 내려갔죠. 그리고 그녀가 읽은 한 문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5세기 일본에서는 도자기 찻잔이 깨지면 장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조각들을 모아 금가루를 섞은 특수 수지로 다시 붙였습니다. 찻잔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 찻잔에는 황금빛 핏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깨진 틈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강조했으며, 그렇게 깨지고 다시 이어진 찻잔은 원래의 완벽했던 찻잔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이코는 읽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깨진 찻잔이 오히려 가치가 더 높다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그 깨진 틈을 숨기려 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으며 상처받기 전에 온전했던 사람인 척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문제가 깨진 틈 자체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 틈을 억지로 숨기려 했던 것이 문제였다면 어떨까요? 그날 밤 아이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잊을 필요가 없는 거라면, 그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월요일 아침, 그녀는 수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상담이 아니라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상담을 하는 치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린첸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3장, 첫 번째 상담. 첸 박사님의 상담실은 전통적인 병원 진료실과는 달랐습니다. 바닥에는 방석이 놓여 있었고 정원이 내다보이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금으로 틈을 채운 도자기 찻잔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코는 방석 대신 일반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 그 모든 것에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아이코 씨, 이곳에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박사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코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12년 전의 배신,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실패로 끝난 연애들, 그리고 여전히 그 늪에 빠져있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까지 모두 말입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거나 용서하라는 식의 뻔한 조언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첸 박사님은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입니다. 잊으려고 노력해보셨군요. 네, 12년 동안이요. 아이코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아이코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왜 계속 같은 방법을 고집하시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코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첸 박사님은 책상 위에 있던 찻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선을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 찻잔은
200년이나 된 것입니다. 깨졌다가 다시 붙여졌고 오늘날에는 $10,000가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죠.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아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킨츠기 철학은 서양 세계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함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흉터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죠. 깨진 틈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전 이 끔찍한 이야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이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알아요. 하지만 기억을 지우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이자 부정입니다. 부정은 끊임없이 과거를 곱씹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부정하게 되면 감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니까요. 당신의 삶에 통합시키지 못하고 그저 카펫 밑으로 쓸어 넣어 숨길 뿐이죠. 그러다 카펫이 살짝만 들춰져도 모든 것이 다시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아이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 자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기억을 지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환상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킨츠기 장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조각들을 모으세요. 깨진 틈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안을 가치 있는 무언가로 채워 넣는 겁니다. 숨기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기억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철학으로 안내합니다. 도교에서 유래한 무위라는 개념이지요. 무위란 애쓰지 않음, 억지로 다그치지 않음을 뜻합니다. 트라우마를 잊으려 억지로 발버둥 칠 때 우리는 더 큰 저항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때 치유는 스스로 일어납니다. 아이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12년 동안 트라우마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고 상처를 건드리는 상황을 피하려 애쓰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노력입니다. 아주 피나는 노력이죠. 그리고 바로 그 노력이 당신을 지치게 만든 겁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항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4장, 물과 바위. 첸 박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이리 와 보시겠어요? 아이코가 다가가자 창밖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물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장애물을 피해 돌 위로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냇물 한가운데 있는 저 커다란 바위가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물은 저 바위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부수려 하지도 않고 바위가 없는 척하지도 않죠. 물은 그저 바위를 감싸 안으며 유연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위의 모양이 바뀝니다. 물이 억지로 힘을 써서가 아니라 물이 끊임없이 인내하며 자연스럽게 흘렀기 때문이죠. 트라우마가 바로 저 바위입니다. 당신은 12년 동안 억지로 힘을 써서 저 바위를 치우려 했고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당신만 지쳐버린 겁니다. 아이코의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싸우는데 지쳤고 도망치는데 지쳤으며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싸움을 멈추세요. 바위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물처럼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절 망가뜨린 그 끔찍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첸 박사님은 아이코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한 짓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일이 이미 당신의 삶에 일어났고 당신이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그 순간 아이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과거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과거를 억지로 끌어당기고 바꿀 수 없는 일을 바꾸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가 팽팽하게 끌어당길수록 과거 역시 강하게 맞당겼고 그녀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코가 치료사에게 묻는다기보다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첸 박사님은 책상으로 돌아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며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바위는 모난 곳이 깎여 둥글고 매끄러워집니다.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곁을 지나가는 이들을 더 이상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싸움을 멈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당신 삶의 전체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가진 여러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이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아요.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첫 번째 단계가 가장 힘든 일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당신의 트라우마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12년 동안 카펫 밑에 숨기려 했던 그 산산조각난 파편들을 주워 담아야 합니다. 제5장 조각들 다시 맞추기. 첸 박사님은 아이코에게 미친 짓처럼 들리는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 배신의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종이에 적으라는 것이었죠. 모든 세세한 상황, 모든 감정, 그날과 그 이후 며칠 동안 그녀가 했던 모든 생각들을 빠짐없이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제가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살아야 하죠? 왜냐하면 당신은 한 번도 그 순간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도망쳤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면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꽁꽁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서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글을 쓰면 머릿속을 맴도는 고통을 끄집어내어 종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코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굳게 잠가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된 글쓰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된 그날에 대해,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대해, 뼛속까지 파고들던 수치심에 대해 장장 2시간 동안 써내려갔습니다. 철저히 농락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쓰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전에 항상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 차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며 그 응어리진 고통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글쓰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트라우마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는데도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산산조각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온전히 아픔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상담 시간, 첸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땠나요? 끔찍했어요. 아팠고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어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당신이 진짜로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짊어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 고통은 종이 위에 있습니다. 내면의 아픔이 아니라 눈앞의 글로 상처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죠. 첸 박사님은 아이코가 가져온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킨치기를 할 겁니다. 당신이 종이 위에 쏟아낸 이 산산조각, 난 파편들을 주워 황금으로 채울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당신은 이 이야기를 다시 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쓰는 겁니다. 당신은 고통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 고통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었는가? 이 아픔이 없었다면 절대 얻지 못했을 어떤 삶의 지혜를 얻었는가? 아이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전 배신당한 것에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좋은 일이었던 척 연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킨츠기는 찻잔이 깨지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찻잔이 깨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신이 그것을 다시 이어붙인 방식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과정입니다. 배신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당신은 단 한 번도 상처받아 보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6장 황금빛 핏줄. 첸 박사님은 아이코에게 새로운 연습 과제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써내려간 고통의 조각들 옆에 그로부터 얻은 교훈과 변화, 그리고 상처가 남긴 보물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이었죠. 처음에 아이코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첸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 해석은 정당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새로운 맥락에 두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브라질의 정신과 의사 아우구스투 쿠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파괴적인 기억의 창문 옆에 빛의 창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괴적인 창문은 끔찍한 트라우마의 기억입니다. 반면 빛의 창문은 그 상처 옆에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극복과 배움, 성장의 기억입니다. 파괴적인 창문만 있을 때 당신은 그 기억을 들여다볼 때마다 오직 고통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옆에 빛의 창문을 만들면 마침내 온전한 전체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고통과 강인함, 배신과 회복력, 무너짐과 다시 일어섬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코는 이해했습니다. 배신당했던 기억 자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옆에 다른 기억들을 나란히 세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한 기억 말입니다. 그녀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를 배신했다. 그리고 나는 내 가치가 나를 선택해주는 누군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내 가치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철저히 바보 같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믿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엄청난 용기라는 것을 배웠다. 문제는 내가 그를 믿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내 믿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12년 동안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리고 나는 과도한 자기 방어는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 숨어 지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 문장 하나하나가 황금빛 핏줄이 되었습니다. 성찰의 한 줄 한 줄이 깨진 틈을 이어주는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의 이야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난 과거의 사실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지니는 의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7장, 처음으로 아프지 않았던 날. 3개월 후 아이코는 친구와 함께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친구는 자신이 겪었던 배신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아이코는 무심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지도, 목이 메지도, 끔찍한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은 채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낸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가 흐르는 열린 상처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인생의 한 페이지로서 담담하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와, 넌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나라면 절대 못 견뎠을 거야. 아이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내가 못할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더라. 그날 밤 아이코는 첸 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친구에게 예전 배신당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상처가 욱신거리지 않았다고요. 첸 박사님은 이미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아이코 씨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이야기 속에 갇혀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과거의 아픔에 잡아먹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무위입니다. 과거와 싸우는 것을 멈췄더니 자연스럽게 치유가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는 걸요. 아이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킨츠기는 깨진 틈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틈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무언가로 변형시키는 기술이죠. 당신은 일어난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을 떠올릴 때 단순히 고통만을 보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 상처를 이겨내고 훌쩍 성장해버린 지금의 눈부신 당신을 보게 될 테니까요.
아이코는 잠시 침묵하더니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무엇을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누군가를 믿어보는 거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제 삶에 드리는 거요. 전화기 너머로 첸 박사님이 미소 짓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완벽히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상처를 덮기 위해 연애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과거의 끔찍한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겁니다. 제8장 새로운 연애. 6개월 후 아이코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건축업계에서 일하는 다니엘이라는 남자였죠. 두 사람은 한 업무 관련 행사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이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전의 패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 과도한 경계, 그리고 두려움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대신 그녀는 그저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네. 괜찮아.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수는 없어. 그녀는 삶의 무위를 적용했습니다. 억지로 다니엘을 믿으려 애쓰지도 않았고 두려움이 없는 척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다행히 다니엘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코가 가끔 거리를 둘 때도 그는 섣불리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대해 조심스레 털어놓을 때면 묵묵히 아무런 편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강요하지 않은 믿음이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코가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코, 왜 내가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몸이 굳어지는 거야? 아이코는 모른 척할 수도 적당히 거짓말을 둘러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전에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서 아직도 불쑥불쑥 예전 상처가 스위치처럼 켜질 때가 있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여전히 치유해가는 과정이라 그래. 다니엘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것만 알아줘. 넌 나를 믿어도 돼. 하지만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결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쌓이는 과정이라는 것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 그 순간 아이코는 무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깨진 틈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누구에게나 흉터가 있는 건 당연하다며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을 마침내 만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9장 과거의 그림자.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한 지 8개월째 접어들 무렵 모든 것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다니엘이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늦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코는 쿨하게 알았어. 재밌게 놀다 와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간이 늦었는데도 그가 집에 오지 않고 연락조차 닿지 않자 과거의 트라우마가 걷잡을 수 밀려왔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또다시 바보처럼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극심한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무위를 적용해보려 애썼습니다. 이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이성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결국 당황한 다니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코,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었어.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심한 편집증을 보였고 다니엘이 이 일에 질려 자신과 헤어지려 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첸 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망쳤어요.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그 편집증 심하고 불안에 떠는 미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요. 첸 박사님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코 씨, 킨츠기 찻잔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해요. 그 찻잔은 마법처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깨진 틈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죠. 그리고 가끔 빛의 각도나 온도에 따라 어떤 틈은 다른 틈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찻잔이 다시 깨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그 틈이 영원히 찻잔의 일부로 남는다는 뜻일 뿐이죠. 아이코 씨는 어젯밤 트라우마 반응을 겪은 겁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을 통제하는 힘을 잃어갈 뿐이죠. 하지만 때로는 특정 상황에서 예전의 상처가 강하게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은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정에 잡아먹히지 말고 가만히 그 두려움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다니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세요. 치유는 올곧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의 계단과 같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빙빙 도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매번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이코는 다니엘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의 스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과도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니엘은 화를 내는 대신 그녀를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이코, 난 네가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다 감수하고도 네 곁에 남기로 선택한 사람이야. 우린 함께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갈 거야. 괜찮아. 그 순간 아이코는 가슴 벅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버전의 아이코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진 틈과 황금빛이 공존하는 두려움과 용기를 동시에 품고 있는 아픈 과거와 눈부신 미래를 함께 쥐고 있는 진짜 아이코의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10장 완전한 변화. 첸 박사님과의 첫 상담으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아이코는 여느 때처럼 상담실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그녀의 마지막 상담 날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첸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아이코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온전해진 기분이에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제 안에는 여전히 금이 간 틈이 있지만 그 틈들이 더 이상 저라는 사람을 규정하지 않아요. 그저 제 일부일 뿐이죠. 그럼 12년 전 배신의 기억은 어떤가요? 기억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가슴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은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흉터 같달까요? 거기에 흉터가 있다는 건 알지만 만져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처럼요. 첸 박사님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킨츠기입니다. 당신은 잊은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의입니다. 스스로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자연스러운 순리에 치유를 맡겼으니까요. 저 정말 우스운 사실 하나 말해도 될까요? 아이코가 말했습니다. 전 12년 동안 배신을 당하기 전에 나로 돌아가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전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진짜 삶의 시련을 겪어본 적도 산산조각이 나본 적도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이어 붙여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상처 하나 없이 온전했지만 그만큼 쉽게 부서질 수 있는 나약한 상태였어요. 그럼 지금의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황금빛 핏줄을 가진 찻잔입니다. 한번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시련이 저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상처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상처 덕분에 말이에요. 첸 박사님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첫 번째 진료 때 아이코가 보았던 바로 그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받아주세요.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아이코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선을 따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 깨진 틈들을 끔찍한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생존의 증거이자 치열한 극복의 역사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트라우마와 기억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한 뇌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의 기억을 억압하려 할 때 뇌는 그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기억을 더욱 강화합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이죠.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서 잊으려 하다니 이 기억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 아픈 기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해마는 마침내 그 기억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감정적 꼬리표를 떼어낸 채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고통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회복력을 연구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임상심리학 연구원은 트라우마의 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이를 극복하는 사람의 차이는 고통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창조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이 끔찍한 일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피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위대한 생존자로 거듭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서사의 전환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태극권 마스터이자 도교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의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순리를 거슬러 억지로 무언가를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보면 억지로 잊으려 발버둥치는 것은 인간 마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충격적인 경험을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합하고 처리하며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한 교훈을 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을 허락할 때 상처는 스스로 아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치유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진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코는 단순히 연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배운 이 시스템은 배신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평생 자신과 거리를 두었던 차가운 어머니와의 관계에도 킨츠기를 적용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 연기하는 대신 어머니와의 관계에 난 깊은 틈을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녀는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외부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홀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자립심, 강한 어른으로 키워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직장 생활에도 무의를 적용했습니다. 억지로 승진하려고 안달하는 것을 멈추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채 매 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억지로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성장을 막고 있던 마음의 저항벽이 스르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 뼈아픈 실패의 경험들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가는 대신 그녀는 하나하나의 실수를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배움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빛나는 황금으로 꼼꼼히 메웠습니다. 첫 상담을 받은 지 3년 후 아이코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복력에 대해 강연하는 연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강연의 도입부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 끔찍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끔찍한 상처와 함께 어떻게 더 멋지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는지 나누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잊는 유일한 방법은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처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가 저를 지금의 단단하고 눈부신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화면에 사진 2장을 띄웁니다. 하나는 곧 배신당할 운명이라는 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는 22살의 아이코, 다른 하나는 수많은 틈새마다 찬란한 황금빛 선을 품고 있는 37살의 아이코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청중에게 묻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두 번째 사진을 가리킵니다. 아이코는 눈부시게 미소 짓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무 흠집 없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시련을 극복해낸 한 편의 위대한 이야기에서 옵니다. 황금으로 정성스럽게 이어붙인 수많은 깨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11장 완전한 시스템. 그 운명적인 첫 상담이 있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이코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어떨까요? 그녀의 내면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눈부시게 강인한 우주로 변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믿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떨며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건드리는 상황을 피해 숨어 다니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기억난다는 사실에 어리석은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한 삶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체화했기 때문입니다. 킨츠기, 깨진 틈을 인정하고 그곳을 황금으로 채울 것. 보스는 고통을 눈부신 지혜로 승화시킬 것. 무위, 억지로 치유하려 발버둥치는 것을 멈추고 시냇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흐르듯 모든 치유의 과정이 자연의 순리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것. 하지만 그녀가 이 세상 어떤 철학보다도 값지게 깨달은 가장 위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마음의 치유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와 시간이 존재하며 그 길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의 고유한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산산조각 난 동시에 눈부시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아픈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끔찍한 과거의 기억을 짊어지고 가면서도 결코 그 과거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는 단지 당신이 어떤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는지를 증명하는 빛나는 훈장일 뿐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엄청난 용기를 증명한 것입니다. 현재 38살인 아이코는 여전히 다니엘과 깊이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죠. 며칠 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아직도 그 사람 생각나? 아이코는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굳이 되물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가끔 떠오르긴 해. 하지만 더 이상 하나도 아프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니엘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아이코는 미소 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년간의 치열했던 심리상담, 피를 토하듯 쏟아냈던 눈물, 가슴 저리게 써내려갔던 일기장, 킨츠기와 무위의 그 방대한 깨달음을 도대체 어떻게 이 짧은 질문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려는 헛된 발버둥을 멈추고 대신 내 상처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거든. 어떻게 다르게? 그 사람이 날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을 덤덤히 받아들였어. 하지만 동시에 내가 스스로 그 조각들을 황금빛으로 다시 이어붙였다는 사실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나는 단 한 번도 부서져 본 적 없는 예전의 나보다 수백 배는 더 강하고 눈부신 사람이야. 다니엘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하더니 곧 그녀를 깊이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멋진 사람이야. 아이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난 강한 게 아니야. 산산조각 났다가 간신히 기워진 사람이지. 하지만 이제 난 그 두 가지가 결국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 자,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영상을 끄지 않고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몰래 짊어지고 있는 깊은 아픔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누군가의 지독한 배신일 수도, 가슴 찢어지는 상실일 수도, 평생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잊어보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버리셨을 겁니다. 과거와 싸우는 데 지쳤고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지쳤으며 이 거대한 슬픔의 덩어리를 매일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완전히 지치셨을 겁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상황은 저 이야기와 다릅니다. 제 상처가 훨씬 더 끔찍하고 더 지옥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치유의 본질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의미를 변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가슴에 난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마세요. 그 틈을 찬란한 황금으로 채워 넣으세요. 단숨에 상처를 덮어버리려 억지로 다그치지 마세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치유의 과정이 당신을 감싸 안도록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세요. 아무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그러나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는 결코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더 이상 갉아먹지 못하도록 그것과 함께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뿐입니다. 이 과정이 그토록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과거에 온전했던 나로 돌아가려는 헛된 미련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마침내 운명이 태초부터 당신에게 준비해둔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삶의 바닥을 쳐보고 처절하게 고통받고 산산조각 났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하여 거인처럼 성장한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상처도 받아본 적 없는 완벽한 찻잔은 온실 속의 화초일 뿐입니다. 황금빛 핏줄이 선명하게 새겨진 찻잔이야말로 온몸으로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고 찬란하게 부활한 위대한 걸작이며 진정한 가치를 지닌 보물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았기에 당신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경이롭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 잊으려는 그 피나는 노력을 당장 멈추세요. 대신 당신의 삶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하세요. 트라우마를 똑바로 마주하세요. 상처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고통은 나에게 어떤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는가? 내 가슴에 찢어진 틈을 나는 어떤 찬란한 황금으로 채울 것인가? 킨츠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불완전함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무인은 저항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기적 같은 치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지나간 과거와 억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그림자가 당신의 눈부신 오늘을 통제하지 못하게 막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문득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깨진 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쓰라리지 않습니다. 상처는 그저 가슴 벅찬 한편의 영웅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났지만 스스로를 눈부신 황금빛으로 다시 이어붙이기로 결단했던 한 위대한 인간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당신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 역시 각자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품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그 깨진 틈을 황금으로 채워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뒤처진 것도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않고 살아 숨쉬며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셨다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완벽히 끝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그 눈물겨운 용기와 의지에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잊지 마세요. 깨진 틈은 당신을 망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찬란한 훈장입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며 당당하고 명예롭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